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전혜경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조급한 사람들의 돈을 차분한 사람들이 건네받는 장치이다라고 했었는데요. 차분한 사람이 되어 돈을 전달받기 위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소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 이슈, 파생 상품 투자 전략뿐 아니라 히든 종목까지 말미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전문가님 모셔봤는데요. 김정철 본부장님 그리고 칼리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얻을 만한 투자 아이디어 혹시 있을까요? 김정철 본부장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얘기 드리자면 뭐 이렇게 차분한 사람한테 이렇게 돈이 가는 장치다. 근데 그건 워렌 버핏이니까 차분한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차분합니까? 워렌 버핏처럼 돈 많으면 저도 차분할 수 있어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천천히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세월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그 기본적인 마인드 접근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주식 투자해서 나 내일 수익 거두겠다. 이 생각으로 투자하시는데 성공 확률이 그만큼 낮죠. 여러분 오늘 투자해서 내일 큰 수익을 얻겠다.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매번 그렇게 수익이 확정되는 게. 근데 이제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면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시냐면 내일 당장 돈 필요해서 하세요. 네, 그래서 이게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다.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은 화내죠. 장난하냐? 지금 우리 지금 급해 죽겠는데 지금 뭘 기다릴 수 있냐. 근데 사실 투자는 약간 롱텀으로 보는 게 확률상 수익 보기는 훨씬 쉽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롱텀하게 보기보다는 일단 내일 당장 급등할 종목을 위주로 찾다 보니까 시장이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최근 시장은 또 내일 당장 급등할 것만 찾아서 단타 치는 분들한테는 또 유리한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올라서 이게 연속적으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의 성격을 좀 잘 파악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 아닌가. 지금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냥 저희가 해외 선물이랑 파생 상품도 여기서 하는데 그냥 매도 하나 딱 쳐놓고 떨어지면 수익 나는 거 매도 하나 쳐놓고 일주일 동안 가만히 냅둬 보라고 한번 어떻게 되는지. 좀 이따가 우리 칼리 전문가님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줄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하락하면서 수익 나는 해외 선물 거래를 하나만 했어도 한 계약만 했어도 과연 수익이 얼마나 났을지를 아마 일주일치를 한번 얘기를 해주실 텐데 한번 여러분 듣고 놀리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는 의외로 간단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모아놨던 선물 어떻게 되셨을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칼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네, 이번 한 주 사실상 이제 분석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매도다. 이제 매도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은 사실상 하락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좀 키워갈 수 있고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이러한 채널 라인대를 좀 그려드리면서 하락에 대한 저점 자체를 이제 14,000 초반대 혹은 이제 14,100 구간대를 일단은 좀 저점 삼아서 한번 좀 지켜보셔라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기준으로 지금 일단은 15,300대 15,500 정도가 이제 고점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이제 쭉 지금 이끌어졌었고요. 이러한 지금 채널 라인대 기준으로 이제 거의 이제 단기적인 바닥 자리값을 좀 터치는 했다. 근데 지금 이 자리값이 사실상 무조건적으로 여기서 이제 반등한다. 이거는 매매 기법상 굉장히 좀 어려운 자리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점 구간대에서의 매도 자리값 타이밍은 제가 굉장히 크게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바닥 대비 반등 자리값은 제가 강조를 드린 자리값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좋은 기회가 되셔서 이제 저랑 같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교육을 드릴 텐데 이 자리값은 사실상 추가 이탈이라든지 가능성까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추세대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요, 시장 자체는 나스닥의 14,000 초반대를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고 13,000대까지 초반대까지도 이탈 가능성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장세가 굉장히 좀 불안해요.
감안할수록 지금 사실상 좀 보유 종목이라든지 이제 주식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좀 답답하시고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선물 대행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이제 좀 좋은 기회고 타이밍을 좀 노렸을 때 이제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구조였었기 때문에 일단 뭐 저희 지금 같이 함께 하시는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는 뭐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더 재미를 좀 더 크게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락장에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제 상승은 아까도 이제 본부장님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롱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정말 5년, 10년에 대한 투자 계획으로 어떠한 종목을 보면서 천천히 매집을 한다라고 하면요. 웬만큼 정말 지금 뭐 시총 1,000억대 이하 뭐 이런 종목들 말고는 웬만해서는 5년, 10년을 좀 기다렸을 때 그런 식의 매집 흐름을 가져가면서 내가 장기간의 관점을 바라봤을 때 성공 못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투자 기간을 확실하게 잡고 가져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변동성을 못 견딘다라는 거죠. 지금 뭐 하루에 5%, 8%씩 막 떨어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막 감당이 안 되니까 계속 손절 생각부터 이제 하시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그렇긴 해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단기적으로 내 종목 자체의 하락을 견딜 수 있게 내가 하락에 좀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은 따로 가지고만 있다라고 하면요. 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님이 지금 5년 동안 내가 바라보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뭐 손실 금액으로 뭐 만약에 따진다라고 하면 한 300만 원, 500만 원을 지금 막 계속 손실 중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 그렇죠. 심리가. 네. 이게 플러스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이 상태면 내가 5년이든 10년이든 보는데 심리가 뭐 마이너스 30 이상 뭐 500만 원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장기 보유해도 굉장히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지금 하락 추세를 인정을 하면서 이 매도세를 가질 수 있는 ETF나 ETN 그리고 제가 대행을 하고 있는 선물 같은 경우를 하락에 투자를 하셔서 뭐 선물 뭐 지금 메이저 한 계약 좀 어려워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마이크로까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가 내 수준에 맞게 투자를 확실히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계산을 해서 충분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 확실히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락장에 적어도 내가 이번에 인버스 종목 하나 정도는 제가 꼭 가지고 계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좀 보유 종목 그리고 최근에 수익을 크게 40%대 이상까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이제 인버스 ETF예요. 근데 뭐 사실 올 초 기준으로 올 중순 기준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좀 가져갔었는데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이제 좀 정리해서 다시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좀 가져갈 예정인데 그 전까지는 조금 더 지금 하락장 추세에 맞춰서 조금 장기 보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하단에 샵 3989 주절백 세 글자 입력해 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밤에 기막힌 투자 중요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물가 지표 중 하나인 PCE 지표가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11월 금리 인상에 대한 논란을 결정지을 수 있는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원 PCE가 전월보다 더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PCE 물가 지표에 대한 전망 그리고 11월 FOMC 회의에 대한 기준 금리 어떻게 될지 김종철 본부장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PC가요. 사실 이번 달 PC는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면 PC가 지금 예상치도 뭐 그렇게 크게 차이도 없고 사실 중요한 건 어제 발표한 거죠. 어제 발표한 미국 GDP 소포치가 제일 중요했고 사실 이 GDP 소포치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바뀌었는데 이게 약간 오리무중으로 바뀌었죠. 일단 오늘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TV 방송하고 있는 게 10월 27일이고 10월 27일 날 제가 방송을 하고 있고 여러분 10월 28일 날 이 방송 볼 겁니다. 근데 10월 27일 날 밤에 지금 보시면 화면 보시면은 근원 PC 가격 지수 전월비 전년비 그다음에 PC 가격 지수 전년비 전월비 이렇게 나옵니다. 발표가 됩니다. 오늘 20일 30분에 9시 30분에 오늘 9시 30분이면은 얼마 안 남았고요. 저희 지금 시간으로는 여러분들 이거 방송 볼 때는 이미 완성된 상태겠죠? 발표된 상태겠죠. 근데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건 뭐냐면 일단 근원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에 대한 키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그 포인트뿐만 아니라 사실 GDP 쪽이 더 중요하다. 어제 이제 미국이
GDP를 발표했는데 미국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정치가 나왔거든요. 실질 GDP가 나왔는데 속보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4.9% 나왔어요. 4.9%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 4.3에 비해서 완전히 지금 서프라이즈로 크게 상회했거든요. 크게 상회한 수치인데 이게 사실 중요한 거죠, 사실. 그리고 지금 2021년 4분기 이후에 미국이 GDP 성장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세부적으로 좀 이제 따지고 보면은 고정자산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다음 민간 소비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전체의 절반이 사실 소비에서 나타났습니다. GDP 성장률 중에 전체의 절반이 소비 전체 GDP 성장률 중에 절반이 소비에서 2.7%에서 이제 2.7%가 차지했는데 자체 4.9에서 2.7이 소비였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쪽이 상당히 강했다는 거죠. 이건 결국 물가 얘기예요. 결국 이제 그 물가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더 중요했다는 거죠. PC가 PC 지표가 원래 매달 말에 중요하긴 한데 GDP 발표했을 때는 GDP가 무게를 더 주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GDP 이미 3분기 분기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 정리된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금리 인상의 빌미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경기 침체 완충 역할일 가능성으로 어제 증시에서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 정도 나왔으면 주가 금리 올려야 되나? 또 이거 채권 미국채 10년물 또 오르나? 이렇게 갔을 텐데 그렇게 가지 않고 약간 뭐 그 정도 우려는 섞여 있었지만 결국은 경기 침체를 완충하는 역할을 되지 않을까 나중에 이렇게 워낙 성장이 높다 보니까 나중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게 지금 약간은 완충 작용을 해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PC가 이번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PC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11월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동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미국 경기 호조 및 소비 관련주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왜냐면 소비가 엄청나게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소비가 괜찮은 게 미국이 3분기 소비가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은 소비가 4분기가 중요합니다. 4분기가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거든요.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산타 시즌까지 이어지는 소비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소비 관련주로 오히려 주목하는 게 낫다. 저는 그래서 미국 경기가 호조라는 거 호조기 때문에 사실 금리를 빠르게 못 내리고 그다음 금리를 빠르게 그러니까 더 이상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 못하는 고금리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는 있는데 반면에 이번에 소비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소비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은 3분기 GDP 소포치 요약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총생산 보시면 여기 쭉 나와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2023년에 보시면은 1분기 2.2%, 2분기 2.1% 했다가 3분기 갑자기 4.9로 확 뛰었어요. GDP가 미국이. 그러니까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대신 물가가 더 먼저 올랐기 때문에 금리도 따라가는 거고 지금 GDP 성장률이 뒤늦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약간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비가 4.0 나왔고요. 투자가 8.4% 증가한 거. 그다음에 수출 수입 모두 다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혼자 좋아요, 지금. 네. 나머지는 다 안 좋은데 미국 혼자 지금 좋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정부 지출 4.6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연간으로 따지고 봤을 때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상당히 좀 괜찮은 상황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비주거용 투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사실 그 오피스 그 부실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주거용 투자가 좀 줄었어요. 근데 요거는 근데 줄은 게 0.1% 줄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0.1 정도 요거밖에 안 줄었기 때문에 크게 뭐 저는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비 시즌에 맞는 투자 전략을 지금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앞장을 가시면 미국 경기 호조 및 소비 관련주로 주목해야 될 종목이 있다 해서 땡땡 정확히 하면 6글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 페인팅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맞춰가지고 요즘에 근데 이거 맞추기 되게 힘들죠? 이거는 네. 요즘 잘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들어오신 분들은 성공했어요. 지금 최근에 지수 하락했을 때 우리가 한미반도체랑 우리가 공략한 것들이 다 HPSP 저희 목표가 1차 실현한 다음에 밀렸거든요. 그리고 오늘 다시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신 분들 성공했다고요. 근데 안 들어오신 분들은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노라통 메시지 오프제트만 꼭 들어오셔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 궁금하실 겁니다. 이게 소비주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고 이 종목 공략 예정이니까 여러분 반드시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GDP가 예상보다 상회하면서 미국 경기 호조가 일어났는데요. 소비 관련주 히든 종목 있습니다. 하단에 샵 3989번으로 주잘백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히든 종목 공개해드리고 있고요. 매수 전략까지 공개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칼리 전문가님, PC 발표랑 GDP 한번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일단 본부장님이랑 좀 같은 생각인 게 지금 이미 10월 27일 기준으로 뭐 어제부터 오늘 그리고 이제 이미 지금 현 시점에서 이 PC에 대한 내용 자체가 이번 11월에 이제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했으면요. 이미 페드워치에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확률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에서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왔을 거예요. 일단은 지금 좀 예상치를 좀 보시면요. 여기서 지금 일단 좀 보실 텐데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지금 3.9에서 이전치 3.9에서 예상치 3.7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0.2%대 좀 낙폭을 좀 예상하고 있는데 뭐 요 정도 수준에서의 지금 움직임이 나와주고 만약에 여기서 뭐 4%대 이상 뭐 4.2, 3 뭐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하면요. 시장에 단기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지금 아예 앞자리 소수점 말고 앞자리가 바뀌는 형태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아래든 위든 사실 근데 이 예상치에서 막 진짜 막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깨기는 힘들어요. 보통 요 정도 수준에서 0.12% 차이 정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내용 자체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장 연준이 중요하게 보고 가장 사랑하는 지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번 영향 자체는 굉장히 적다. 대신에 뭐 그렇다고 해서 얘를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얘 같은 네.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 데이터가 쌓이면서 추세를 그려가는 그 중간 단계, 중간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의 데이터는 꾸준히 지금 추세가 어떤지에 대한 내용, 계속 꾸준히 우리가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데이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도 자체는 굉장히 높지만 우리가 단기적, 단편적인 우리가 그 미래를 좀 바라봤을 때는 사실상 큰 어떻게 보면 상승이나 하락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는 아니다. 자, 일단 페드워치가 좀 재밌어졌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단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뭐 90%대 이상 그리고 이제 뭐 97% 이렇게 보여줬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 확률이었는데 이번 주부터 바뀌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미세하지만 0.5%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결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는 인하까지도 벌써 또 생각하면서 시장이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다시금 이제 좀 내릴 때가 된 타이밍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 좀 믿지 마시고요. 그냥 이번 거는 그냥 동결 정도다. 그 정도 해석으로만 일단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는 지금 이 PC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우리가 11월 자체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FOMC에 대한 결과값으로 일단은 해석을 귀결시킬 수가 있는데 무조건 동결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동결 해석으로 가져가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고금리 유지예요. 고금리 유지. 고금리가 계속적으로 이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요.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채권금리 10년물이 지금 일단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5%대 고점을 지금 기준으로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어제자도 거의 5% 부근대에 올라왔다가 이제 다시금 좀 눌러주고 지금 4.86대까지 이제 떨어진 모습인데 결국에는 저는 이 5%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 구간대 변동성을 계속 띌 것이다. 그 역할이 이제 고금리에 대한 유지에 대한 결과값인 거고 연준도 이번 파월 의장의 이제 연설에서도 이제 좀 볼 수 있듯이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도 사실상 이 부분 자체를 놓으면서 계속적으로 이게 긴축 효과를 같이 가져가는 부수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는 거를 계속 조금 내심 지금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도 이제 계속 연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는데 사실상 뭐 이제 극매파적인 닐 카시카리 의원 빼고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이번 한번 템포는 좀 지켜보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미 고금리에 대한 지금 현재 유지 관점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좀 시장의 충격을 계속적으로 안고 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지금 일단 좀 놓고 봤었을 때는 단기 급등 상승에 대한 관점으로 좀 가져가기는 좀 힘들 것이다. 횡보 또는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갇혀 있다 보니까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하다. 그럼 오히려 지금 이런 타이밍에 아까도 이제 좀 설명드렸었지만 우리가 좀 매도 타이밍이나 매도 자리값을 좀 노려보는 게 좋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 좀 얘기하셨던 게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냥 이게 뭐 실투 계좌가 아니고요. 모투 계좌로 일단은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이제 잡아놓은 건데 화면상 이제 좀 잘 잡히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최대로 이제 키운 거거든요. 제대로 키운 건데 그냥 이제 모투 그냥 한 객 잡아놓고 이거 모투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한 객 딱 잡아놓고 그냥 이제 좀 냅두고 일주일 냅두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네네. 뭐 금액대가 마이너스가 뭐 1,000만 원이 됐다가 플러스 1,000만 원이 됐다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뭐 사실상 내 돈은 아니니까 내 돈은 아니니까 이렇게 좀 넣어서 이제 이 하락장을 가져갔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좌에 얼마가 찍힐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가져온 건데 딱 지난 일주일 전에 이제 딱 가져왔었던 내용으로 일단 딱 보시면요. 제가 이 15,200이라는 자리값을 굉장히 좀 강조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 200대에서의 이제 매도를 잡고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를 딱 보시면요. 14,000 지금 320 딱 지금 현재 자리값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값 지금 부근 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 이제 좀 캡처를 해서 유지하는 걸 좀 가져왔는데 한 계약 기준으로 무려 2,5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두 계약이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그러니까 네. 내가 네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진짜 이 일주일 만에 1억을, 1억을 벌 네. 수 있었던 시장이에요. 그러면 아. 이 시드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왜냐면 내가 이것만 만약에 벌어놨다 하면 지금 하락장에 내 보유 종목 포지션의 하락이 네. 오히려 귀엽고 우스울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즐겁게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으로 내가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을 좀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한번 내가 잘 잡아놓고 특히나 제가 이거는 거짓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크게 드렸었던 자리값 중에 하나예요. 라이브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저녁에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통해서 가장 핏대를 세웠었던 자리값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잡아놓고 지금 현재 결과값이 이 정도 수준이다. 뭐 내일이나 뭐 다음 주 되면 또 상황은 좀 바뀔 수는 있지만 일주일 정도의 데이터가 이런 모습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선물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무조건 지금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좀 배워두시고 판단을 하셔야 좋은 자리값 타이밍에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꼭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락장 속에 힘드셨던 여러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저희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칼리 전문가님이 아까 말씀 주셨던 매도 계약을 실행했던 건데요. 한 주 동안 놔둬보니까 무려 2,500만 원 가량 수익이 났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관점 다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내가 선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선물하고 싶은데 어떻게 매수 전략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샵 3989 주잘백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4일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이 시장 전망을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었습니다. 근데 둘의 주가가 희비가 갈렸는데요.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장주 4%까지 상승했지만 알파벳은 10%가량 급락을 했었습니다. 알파벳이 실망스러운 클라우드 부분 실적을 공개하면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미국 빅테크 기업들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네, 일단 실적들 한번 좀 놓고 보시면요. 좀 재밌는 결과값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나 그리고 이번 실적 시즌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 언급드릴 텐데 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내용입니다. 이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요. 자, 시장 예상치 이제 EPS가 2.24달러였는데 2.99달러로 굉장히 좀 높게 잘 나와준 모습이고요. 총 매출 자체도 545.4억 달러에서
565억 달러로 일단 총 매출 자체도 다 예상치보다 높게, 그리고 이제 제품 판매 매출 자체도 일단 예상치보다 다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 이 표를 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지능형 클라우드 매출 자체에서 이제 확실히 예상치보다도 지금 더 높게 나와준 모습 자체가 굉장히 이번에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잘 받아준 모습이고 환영을 했었던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랑 이제 좀 부진을 좀 예상했었던 게임 컴퓨터마저도 이제 좀 호조를 보였다라는 점이 주가의 상승을 끌어올리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블리자드 인수를 통해서 이제 블리자드 게이밍 매출 포함 시 어떻게 보면 추가 호조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제 좀 갖춰져 있는 상황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러니까 좀 우려했었던 부분에마저도 관련 부분마저도 지금 매출 자체가 굉장히 좀 높게 나왔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장전 프리마켓에서 거의 뭐 제 기억상에서 이제 한 5%대 이제 급등을 좀 보여줬었고요. 이제 본장 기준으로 4%대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3% 하락이 아니고 상승 마감을 해줬었는데 이때 장이 무려 나스닥 지수가 2.5% 하락을 보여줬어요. 나홀로 마이크로소프트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갔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의 이제 경쟁사 대비 우위 확인했었던 게 굉장히 좀 크게 작용했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동안 뭐 우리 올 상반기 초반에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AI 뭐 이슈나 이런 부분들 좀 가져갔을 때 굉장히 뜨겁게 동반 상승을 굉장히 좀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 매출적인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때도 이제 좀 매출 자체는 괜찮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일단 시장 예상치보다도 EPS 잘 나왔고요. 구글 같은 경우 총 매출 자체도 이전 예상치 자체 755억 5.4억 달러에서 766.9억 달러로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만큼 잘 나왔냐면요. 지금 조금 더 자세히 확대해서 이제 좀 보시면 작년 대비 작년 690억 달러 부근에서부터 766억 달러대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거기에 지금 인플로이 직원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이제 한 4천 명 이상 감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적인 부분 자체를 굉장히 좀 크게 잘 가져갔다. 특히나 이제 광고 매출 자체는 무려 1.5억 달러 이상 높게 나와준 모습 자체도 굉장히 크게 어떻게 보면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거. 적어도 이 정도까지만 그냥 딱 보고 그동안의 시장은요. 이 정도 흐름만 나와주면 무조건적으로 오케이. 그럼 무조건 주가 올릴 거야. 이렇게 해줘요. 보통은 그래서 플러스 이 내용까지 세부 내용 안 보고요. EPS랑 총 매출 그리고 그 내용 자체에서 이제 주 사업 분야에 대한 매출 자체가 잘 나와준다고 하면요. 주가는 플러스 혹은 지수가 너무 크게 낙폭을 가져가면 보합 정도로 잘 버텨주는 정도 보통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때 당시에 구글 실적이 구글 주가가 9.5%가 빠졌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이 클라우드 매출이 1.9억 달러 빠졌다. 근데 나머지에서 오른 수치가 얼마인가요, 아나운서님? 엄청나죠. 네. 그러면 다 커버를 보고도 남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만 해도 괜찮았었던 시장인데 이렇게 충격을 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번에 좀 극명하게 좀 달렸다. 그러니까 갈렸다. 이번 실적 시즌에서 확실하게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면 시장 예상치를 충족 못한 이 클라우드 매출 때문에 이제 하락을 보여줬었고 AI 개발 경쟁 심화가 좀 우려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또 추가 낙폭을 좀 가져갔었다. 근데 오히려 플러스 요소인 광고 매출의 호조 자체는요 이미 주가가 그만큼 선반영됐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좋은 거 나오면 그거 갖고는 막 이상하게 얘기하고 안 좋은 것만 부각하고 일부러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미 지금 주가 자체를 일단 좀 보시면 이전에 사실상 이제 제가 구글 같은 경우 좀 설명드렸을 때 그 고점 이 몇 달 전 방송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점 143 여기 고점 자리값 제가 맞췄어요. 그러니까 네. 구글 자리값이 여기가 이제 대충 고점 부근에서 저항 관점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 상반기 자체는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던 상황 속에서의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안 좋았었던 이 상황을 딛고 그 정도 수준 예상치 부합 이 정도 수준만 나와줘도 올라왔었던 시장이었다라고 하면요. 지금은
이미 선반영되고 주가 자체가 이미 고점에서 보여준 상황에서 이 뒤에 이제 전고를 깨거나 그 부분대까지 올라와 주려면 이 이상까지 상승 흐름을 보여주려고 하면 그만큼의 시장에서 서프라이즈를 크게 보여줬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이 밑에랑 여기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여기는 이제 반에서 이제 뭐 20등, 30등 하는 친구가 뭐 한 80점 뭐 이렇게 맞으면 이제 선생님이 엄청난 칭찬을 해주는 거죠. 네. 여기서. 근데 반에서 1등 하는 애가 90점 맞아도 95점 맞아도 칭찬을 못 들어요. 원래 100점 맞거나 뭐 그 정도로 계속 유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예요. 지금 위치 자체가 이미 주가에 대한 지금 위치 선 반영 자체가 이렇게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를 물어봤었을 때 이렇게 극명하게 좀 갈릴 수가 있다. 그러면 사실 그동안에 계속 바닥을 기고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되려 실적에서 서프라이즈를 보였을 때 그 상승폭 자체를 굉장히 좀 크게 키워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미 지금 현재 빅테크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 기준으로 주가를 너무 많이 올려놓고 연고점 갱신까지도 하고 그렇게 올려놨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이상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만한 원동력이 없다라고 하면요. 주가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현재 결과값 자체가 훨씬 더 평가 자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엄격하고 좀 냉철하게 지금 좀 시장이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추가적으로 비자도 실적 발표가 나왔었는데 EPS 자체도 이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요. 총 매출 자체도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좀 중요한 거는 CEO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뭐 지정학적, 경제학적 불안정 속에서도 일단 강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만큼 뭘 돼도 지금 현재 소비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GDP 이번에서 봤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탄력적인 소비 지출로 우리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총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증가하고 있어. 괜찮아라고 하지만 사실상 뭐 1%대 상승 보여줬다가 그만큼 다시 낙폭을 좀 보여줬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수치 이상까지 안 보여주면 이번 실적은 그냥 그 자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시장이었다. 이제 좀 메타 같은 경우도 좀 재밌었던 결과가 오히려 자 보세요. 지금 시장 예상치 EPS 자체가 3.64달러였던 게 4.39면 이거 서프라이즈예요. 굉장히 크게 서프라이즈 잘 보여줬고 총 매출 자체도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2023년 같은 경우는 효율성의 해라는 표현을 하면서 BAI 프로젝트 자체는 지금 많이 촉수를 하면서 AI에 최대한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컨퍼런스 콜마저도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한마디가 여기까진 좋았어요. 네. 여기까진 좋아가지고 실적 발표하고 뭐 3, 4%대 이제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가다가 이제 수잔리 메타 CFO가 이제 중동 분쟁 시작과 함께 이번에 이스라엘 이제 중동 분쟁과 함께 4분기 광고 지출이 둔화가 감지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폭락이 나왔어요. 주가가 이제 다시 플러스권에서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이제 좀 폭락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 자체 그래서 실적이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는 내용들 자체가 사실상 이제 조금 컨퍼런스 콜에서 안 좋게 나와주기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안 좋게 해석하면서 낙폭을 좀 크게 가져간다. 그래서 어제자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무려 이제 3.7%대 이제 낙폭을 좀 보여줬었던 종목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좀 극명하게 갈린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었던 내용들을 좀 간단히 요약하면 확실하게 모든 내용에서 다 뛰어나야 되고 컨퍼런스 콜마저도 좋아야 된다. 그만큼 네. 플러스 알파가 돼야 주가가 지금 좀 버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자체를 지금 좀 아마존이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도 EPS 자체 아직 지금 현재 프리장이긴 한데 이미 프리장에서 5%대 지금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 본장 자체 이제 이 방송 보신 분들은 결과값은 좀 나와 줄 거예요. 근데 5%대 마감했으면 그 예상치상 딱 지금 방송하는 지금 딱 수준에 맞춰서 지금 해석된 정도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EPS가 무려 거의 2배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총 매출 자체도 예상치 이상 뛰어넘는 1,431억 달러까지 나와줬습니다. 특히나 클라우드 매출 자체가 구글 자체는 아예 뭐 아까 85억
185억 달러 뭐 이 정도였는데 230억 달러 거의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거의 좀 비슷한 수준이죠. 전년 동기 대비 지금 훨씬 더 많이 늘어나준 모습이다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좀 플러스 요인을 좀 많이 가져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좀 이번 실적 내용을 조금 챙겨서 보신다라고 하면요. 확실하게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가기는 힘들다. 굉장히 엄격하고 조금이라도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주가의 하락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번 시즌, 이번 실적 내용 자체만큼은 단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 대응 자리값 가져가는 거는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실적 발표까지 알아봤는데요. 아마존 향후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작 속에서도 나도 해외 주식, 해외 선물 해보고 싶다. 어떤 종목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샵 3989 번호로 주잘백 3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이 주가 급락을 했었는데 일단 SK하이닉스도 실적 발표가 났었거든요. 3분기 실적 발표가 공개됐었는데 영업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D램 사업이 흑자를 전환하면서 전분기 대비 적자폭을 38%나 줄였다고 하는데 예상보다는 실적이 부진한 것 같아서 HBM 반도체 그리고 D램 이런 관련 주가들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분석님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네, 이게 잘 나왔다는 건지 못 나왔다는 건지 사실 실적 못 나왔어요. 예. 실적이 못 나왔는데 왜 다들 잘 나왔다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때 주가 떨어졌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게 해드릴까요? 자 보시면은 자 SK하이닉스 자 보세요. 자 아니 실적이 잘 나왔으면 SK하이닉스 주가가 올랐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폭락했잖아요. 6% 폭락. 오늘까지도 하락. 실적이 잘 안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실적 안 나왔는데 잘 나왔다라고 왜 얘기를 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실적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보면 이건 선방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눈높이가 이만큼 높아졌어요. 높아졌는데 여기서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 그럼 당연히 별로 못한 거죠. 그 D램 부분에 흑자 전환했다고 하는데 D램 부분이 잘 팔려서 흑자 전환했습니까? HBM 반도체 잘 팔려서 흑자 전환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D램 반도체가 D램 부분이 흑자 전환했다. 이 키워드 하나만 듣고 그러면 그 SK하이닉스 주력이 D램이니까 된 거 아니야? 여러분 HBM 반도체가요 D램 반도체를 적층으로 쌓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D램 사업부 안에 HBM 반도체 시장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죠 당연히. 몇 번을 얘기 드려요 여러분. 정신을 좀 차리세요 좀 제발. 무슨 똑같은 내용을 듣고도 어떻게 생각을 다 다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SK하이닉스 실적 보고 10조 깨졌을 때 끝났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영업손실 1.79조 원 원래 1.5조 보고 있었어요. 1.5조 진짜 HBM에서 엄청나게 팔아치웠을 거니까 1.5조에서 막지 않을까? 예, 마이너스 1.5조가 아니라 1.79조에 끝났죠. 컨센서스 하회했습니다, 여러분. 자. SK하이닉스의 HBM3하고 DDR5 선전을 일단 확인했어요. 확인했죠. 확인했는데 HBM3 반도체가 죽어라 팔린 거고 DDR5가 잘 된 건데 기존에 DDR4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있던 라인업들은 다 죽었어요, 한마디로. 자, 메모리 여팡 바닥을 완전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국 경기 반등하고 전쟁 이슈들이 소멸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이슈들이 있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좀 꺼리게 되죠. 꺼리게 된다는 게 전반적인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전쟁 이슈들이 좀 어느 정도 소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데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미국의 이중잣대 논란이 있었어요. 미국의 이중잣대 논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쇼핑센터에다가 최근에 미사일 쐈거든요. 51명이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똑같은 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다가 또 똑같이 폭격하다가 민간인 또 죽였어요. 미국이 하는 짓이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이거 러시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래놓고 이스라엘한테는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뭐 하는 거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다. 하마스가 민간인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저기 쏘는 거고 이거는 정당방위다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미국 너 혼자 이중잣대 아니냐?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논란이 계속 되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근데 여러분 근데 그건 있어요. 미국이 왜 이스라엘 편을 잡고 들까? 미국의 정치권은 유대인 그 로비스트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합니다. 유대인 로비스트가 그 미국 정치권에서 제일 크거든요. 그냥 로비스트들이 의원들 후원해주고 다 하는데 걔네들이 이스라엘 편들이 누구 편들겠습니까? 예, 지금 인도네시아 열받아가지고 인도네시아가 원래 이슬람교잖아요. 인도네시아도 인도네시아 지금 열받아가지고 지금 참전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더 이스라엘이 더 심하게 하면 이제 우리 가만 안 있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점점 이렇게 상황이 이제 미국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휴전하게끔 해야지 이거를 미국이 휴전이 아니라 그냥 잠시 전쟁 멈췄다가 인도적 지원하고 다시 싸우자 이런 식으로 미국이 이끌어가지고는 미국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그냥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민주당이 이런 게 최악이거든요. 미국 민주당의 가장 최악의 단점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중잣대들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요. 그냥 미국 공화당은 그냥 철만필 깔고 그냥 밀어붙이거든요. 그냥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자 보시면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가 별로 안 좋죠. 재고가 지금 현재 이제 재고는 14.9조 원까지 축소했어요. 14조 9천억까지. 재고 원래 얼마였는데 20조 원이 넘었는데 재고 많이 줄였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재고가 이게 많이 팔려서 준 게 아니에요. 생산량을 줄여서 준 거예요. 재고 회전 기간이 152일로 너무 높습니다. 지금도 너무 높아요. 이거 한참 잘 나갈 때 몇 분에 끊었는 줄 아세요? 이거 며칠로 끊었냐? 이거 삼성전자 최고 잘 나갈 때 13일 재고 회전 기간 13일이었어요. SK하이닉스 잘 나갈 때 25일 내로 끊었습니다. 이거. 근데 지금 150일이 엄청나거든요. 지금. 즉 더 좋은 실적이 좀 필요하다. 이 정도 가지고는 답이 없다. 기존 HBM 반도체 지속적으로 근데 홀딩할 거고요. HBM은 잘 되니까. 한미 반도체, HPSP 이거 지금 현재 우리 공략 중입니다. 둘 다 1차 수익 실현했고요. 어제 HPSP 급락했는데 오늘 다시 반등했어요. 다시 제자리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못 갖고 있다면 이 종목 보시면 된다. 땡땡땡. 이 종목 어떤 종목이냐면 어드밴스 패키지 관련 수요 증가에 따라서 단일 레이저를 활용한 리플로우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미국의 이제 장비 회사하고 같이 공동 개발한 매스 리플로우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납품되는데 이게 HBM 반도체에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회사 땡땡땡 세 글자예요. 요거는 트릭이 없습니다. 세 글자니까 반드시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HBM 관련주 이오테크닉스도 유망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땡땡땡 요게 바로 실적 나온 종목이니까 요거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희 방송 도중에도 공략 들었던 한미 반도체 HPSP 공략주 드렸습니다. 총 저희가 수익을 냈고요. 일단 어떻게 수익 냈는지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 하단에 QR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그냥 실행하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링크 하나 뜰 텐데요. 링크 타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나 이 방법이 어렵다, 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하시는 분들 문자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단에 샵 3989 번호로 주잘백 세 글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카리 전문가님 실전 매매 어떻게 하실지 정말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보고 오실게요. 69자리값 매수 체결. 자, 69자리값 첫 주문 접수 완료. 하겠습니다. 자, 81자리값 첫 자리값 매수 체결이고요. 자, 69자리값 커팅. 95. 자, 14,799. 1차 청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8까지 110까지 돌파. 좋습니다. 자, 일단은 자, 최대로 욕심부려도 819자리값 올총대기 주문 접수 완료. 자, 14,819 올총대기 하겠습니다. 자, 400불 확보. 자, 799. 자, 400불 청산이 딱 됐네요. 4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해결. 자, 20일 기준으로 지금 809자리값 커팅입니다. 809 커팅. 주문 접수 완료. 자, 가져가고요. 자, 26, 28, 29. 자, 30일까지 지금 잘 보여줬고요. 30일 자리값 여기 유지하고 있는데
34. 아우 뚫리는 힘 약하다. 31자리값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가 정리 가져가고요. 자 10호 2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111자리값 매수 체결. 자 799자리값 주문 접수 완료. 자 15까지 반등. 자 16 17 18 19 20까지 좋습니다. 상단을 찢는 자리값이 아니기 때문에 자, 충분히 터치 가능성 높은 자리값입니다. 자 29 터치 좋습니다. 네 4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자 121자리값 매수 체결이고요. 자 17,165자리값 올청대기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세 상승 지금 좀 나쁘진 않은 상황이고요. 자 156 7 자 162까지 좋습니다. 네 45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39자리값 매도 체결. 자 39 기준으로 일단은 71자리값 컷 가져가겠습니다. 자 71 커팅. 자 이제 상승폭 다 반납해도 괜찮은 자리값입니다. 기준으로는 150 정도에서 비벼줘도 괜찮습니다. 자 당연히 쉬운 해석은 다이렉트를 낙폭인데 우리가 가장 쉬운 해석으로 당연히 기대를 하면서 바라보면 안 되겠죠. 일단 안 되는 결과값을 기준으로 일단 좀 살펴보는 건데 그냥 역추세 그냥 다 맞아버리면 손절가까지 일단 해석이고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5일선 자리값을 다시금 좀 넘보면서 상승 움직임 요렇게 지금 나와주는 거 요 정도 수준까지만 딱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게 찌르기가 아니고 지금 수준까지는 당연히 허용할 수 있는 변동성입니다. 지지를 좀 보여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반등 생각할 수 있는 자리인데 오히려 되려 이런 자리값에서 지금 현재 지지나 저항의 힘 자체를 크게 못 받아주고 있어서 다이렉트로 낙폭으로 꽂혀도 더 좋아요.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 바닥까지의 터치가 훨씬 더 힘있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초 1초 자 115 좋습니다. 자 111 터치. 자 1차 청산 보실 분들 봐주시고요. 81자리값 5일청 자리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17,000 81 5일청 대기. 자 86 85 83 자 좋습니다. 네 6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39 매도 체결. 자 51자리값 커팅. 자 10호까지는 일단은 다이렉트로 낙폭 크게 보여줬었는데 자 이거는 뭐 바닥을 찢어야 돼요. 427 좋습니다. 40 정도가 지금 딱 보여줄 수 있는 변동성이고 뭐 밴드 찢으면서 이 음봉 그대로 다 잡아먹으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14,421자리값 1차 청산. 자 지금 21.25까지 나왔습니다. 하면 안 되는 데까지 계속 올라와 주죠. 이제는 안 돼요. 자 21 터치. 자 좋습니다. 자 1차 청산 보실 분들 봐주시고요. 405자리 값으로 수정하겠습니다. 14,405 올청대기. 자 일단은 올청 가져갈게요. 자 일단은 7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5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추세 자체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낙폭을 좀 가져가다 보니까 현재 자리값에서는 이제 80 초반을 한 번 더 다시금 좀 터치하고 반등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매수보다는 매도 지금 확인 자리값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2,000 부근대까지 역시 이제 좀 올라와 준 모습입니다. 제가 여기 구간대 계속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여기 구간대 이제 좀 단기 고점으로 이제 좀 바라봤었던 자리값, 횡보 자리값 지금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됐을
됐을 때는 지금 계단식 상승 흐름을 좀 이끌어갈 수 있다. 오히려 2060 뭐 이상까지도 이제 추세 잡으면서 매수 관점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단기 저점에는 이미 도달을 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저점 이탈 전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이제 좀 살려서 보시는 거고요. 그건 좀 중심가까지 그래서 15,000대까지는 다시금 좀 상승 가능성 높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리인데 구리 반등 자리 값이 그렇게까지 힘있게 올라와 주진 못했어요. 근데 추세 자체는 좀 지속적인 매수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3.75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가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